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시의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규정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많은 수식어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제주도에서의 이 만남이 많은 분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통한 위로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정도까지의 인성과 이 정도까지의 성공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쉬운 날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발췌한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칼럼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삶이 모래밭 같을지라도. 어제 오전에 올라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금만 덜 싸워보자. 바로 주철한 님이 직접 적어준 칼럼입니다. 자, 쭉 한번 보면 취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런 것이란다. 조금 황당스럽다. 당황스럽다. 다른 취미는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노래로 답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호전적인 노래가 나왔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인생의 황혼역에 남은 게 바람 속의 먼지뿐이라면 몹시 허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터를 찾는다. 라는 이야기까지. 어찌됐건 이 독서와 음악 감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요. 결국 즐거움의 종착역의 한 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감성도 독서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소리만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린 의미까지 헤아린다면 독서가 주는 유익함에 뒤지지 않는다. 여러 번 듣고 가사를 음미하며 오늘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건강한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했을 때 비로소 완성형 음악 감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철아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면 가끔은 물음표 다음에 즉답 대신 쉼표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전력 투구하는가? 사방이 전쟁터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위해 임영웅의 모래알갱이도 꼭 선곡 리스트에 넣어야 할 것이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무작정 앞서려 하고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의 모래밭을 사이좋게 걷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와 같은 어이없는 탄식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뜻깊은 아주 짧고 굵은 칼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실 이 주철아님 작가님이자 프로듀서이자 노래 채집가인 이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가 이번 모래알갱이도 성공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사회만이 아니라 때로는 쉼표가 찍히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건 그 힘든 삶을 저보다도 훨씬 많이 살아오신 선배님들에 대해 인생에 쉴 수 있는 쉼터를 우리 아티스트가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성공신화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란 가수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여곡절이 없었겠냐마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의 바른 인성과 흔들리지 않는 초심, 단단한 초석의 길을 다질 수 있었던 건 여러 임영웅님의 주변 은인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머님에 대해 회자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를 보지 못해 가방에 달린 사진만을 보고도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다. 오히려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엄마 나 얼굴에 나이키가 생겼다 라면서 그렇게 베개가 눈물에 젖을 만큼 울었던 아이임에도
오히려 대견하게 마치 자신이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두 모자 관계는 더욱더 빛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이런 엄마와 아들의 관계, 딸과 엄마의 관계를 보면 녹록치 않은 것만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임영웅님과도 인연이 있는 이 장윤정 씨. 이 장윤정 씨와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참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이루어졌고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고 정말 희대의 사건이 되고야 말았죠. 이 연예인들의 어머님 모두가 훌륭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지금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훌륭한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만나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만남을 가졌던 월클, 바로 손흥민 선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 님이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뛴 그 뜻깊은 영상을 보기 위해 나날이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과 손흥민 님과의 또 다른 비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무엇이냐? JTBC에서 집중 조명을 했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흥민이 아버지 웃음 터졌어요. 바로 손웅정 감독이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도 사인회에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님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킨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정말 엄청난 희생정신은 이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부자관계, 나아가서는 모자관계, 많은 가족들에게 큰 감격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손흥민 선수 아버지까지도 스타가 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책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손흥정 감독 초청 저자 사인회까지 열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MZ들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구매했고 사인회를 찾은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너무나 대단했지만 손흥민 아버지에게 이토록 열광한 그 이유 자체, 자세히 보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많은 새싹들, 또 많은 청년들에게 이 아버지의 희생과 자식을 위한 엄청난 부정의 모습은 때로는 MZ세대인 아버지들에게도 또 MZ세대인 자녀들에게도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귀국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아버님 젊은 시절 축구 선수로서 유명했었죠. 하지만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몸이 좋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몸이 좋은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와의 1대1 트레이닝을 위해서 자신 또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 2배, 3배로 운동을 하며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현역 선수만큼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놀면 뭐하니 바로 유재석 님이 이 MC로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웅정 감독님이 이 당시 때 등장을 해서 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놀면 뭐하니가 아니라 유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해서 정말 월클 세계적인 선수로 키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어머님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임영웅님의 곁에 안타깝게도 있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엄마에 대한 관심이 폭등한다. 아버지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뒷바라지. 음식 최고. 자, 바로 손흥민 선수가 TVN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글을 만든 시간이라는 이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했어요. 쭉 보니까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아버지가 운영 중인 손축구 아카데미를 찾아 아버지를 만나 훈련에 참여했다. 자신의 성공을 부친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이라고 밝히기도 한 손흥민. 그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 덕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이상형으로 아버지를 훌륭하게 내조한 어머니와 같은 분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한마디로 현모양처. 키는 별로 상관없고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타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손흥민 선수라는 월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인 이 손흥정 감독님만이 아니라 어머님 역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장사 때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정말 무명 시절의 세월을 보냈고 실용음악가를 나오긴 했지만 임영웅이란 가수가 아닌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한번 바라본다면 이 시간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풍족한 뒷바라지, 든든한 지원, 이런 거조차 해주지 못하는 어머님의 마음과 여전히 무명 생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며 가수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고 있는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 임영웅을 바라보던 어머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임영웅님이 어디에서부터 유명세를 탔죠? 바로 아침마당입니다.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자, 이 아침마당 때 어땠습니까? 임영웅님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까지 함께 등장을 해서 정말 이 마지막 패자부활전에서 1승을 하는 그 감격스러운 대반전의 순간이 있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임영웅님을 함께 쫓아 응원을 했었던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기 과연 쉬울까요? 지금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임영웅의 엄마라고 해도 저 정도로 응원하겠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무명 시절이 끝날지 알 수 없고요. 특히 임영웅님의 경우 자신이 무명 시절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이 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이 곁에 있었던 엄마라는 존재가 응원은커녕 너 언제 돈 벌 거냐? 남들은 다 취업하는데 가수 그거 그만하고 남들처럼 취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 일상적으로 나오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임영웅님이 그 무명 시절의 서름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라는, 할머니라는 빛나는 희망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들이었던 임영웅님은요, 언제 넘어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어머니와 할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던 임영웅님은 외롭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똑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버님인 손웅정님은요. 그러한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2배, 3배의 훈련을 시키며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의심조차 한 적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했었다고 하죠. 손흥민 선수가 첫 해외 리그에 발탁될 때 그 경기를 차마 지켜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지금의 임영웅이란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만나서 그렇게 축구 경기를 갖고 친한 사이가 됐고 두 사람 다 최고의 각자의 분야의 슈퍼스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뿌듯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투샷이 더욱더 뿌듯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활약을 해서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들 초복 맞이하여 1004분께 삼계탕 봉사. 나도 임영웅 좋아해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요. 초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웅기종기, 이 밴드 이름이 너무 예쁘죠? 웅기종기 회원님들이 지난 11일 어제 초복을 맞이해 광명에 있는 하안복지관에 이렇게 삼계탕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웅기종기 팬클럽 밴드분들에 따르면 어르신 1004분께, 기가 막힌 숫자죠? 천사를 말할 때 1004 똑같은 숫자를 맞춰서 이 많은 어르신들께 더운 여름 잘 보내시라는 마음을 담아 삼계탕을 끓여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4배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느라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마스크가 다 젖도록 일하면서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하시라 덕담도 나누었다. 영웅시대 분들 아니면 이 정도 활약, 결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나도 임영웅 좋아해 라면서 엄지척 해주셨다고 합니다. 영웅시대로서 이 자랑스러운 느낌을 팍팍 받으며 즐겁고 알찬 초복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야, 이 삼계탕 진짜 입에 군침이 돕니다. 저도 초복을 맞이해서 삼계탕 한 그릇 해야 되는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몇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서 봉사를 하셨다니. 그리고 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거 정성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삼계탕 집을 가도 집에서 해먹는 삼계탕 맛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정성에 의해서 나뉘는 맛이 바로 이 삼계탕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의 이 정성이 한가득 담긴 삼계탕이 그야말로 아주 맛있는 맛과 감격, 감동까지 함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웅기종기 회원님들은요, 이미 6월 12일 날에도 570만 원을 후원을 또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의 후원금을 바로 이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거기에 월 2번 복지관 경모식당 자원봉사와 김장김치 나눔봉사까지. 그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이런 멋진 활약을 하시는 이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천사님들도 마음으로나마 뜻깊고 응원 가득 담긴 댓글 남겨주신다면 또 혹시 모르죠? 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될지 말입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닻을 올린 미스트롯 3 이번에도 보시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의미 깊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미스트롯 3가 최근, 발음이 왜 이렇죠? 미스트롯 3가 최근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19년 미스트롯 런칭 이후 새로운 여성 트롯스타를 발굴하는 세 번째 시즌, 남성 편인 미스터트롯까지 포함하면 5번째 시즌. 벌써 반응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제 식상하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본다 라는 고정 팬층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TV조선은 이미 트롯 오디션에 특화된 채널이 됐어요. 이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기대도 된다라는 반면 이젠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 라는 평도 수긍이 간다라고 해요. 자, 과연 미스트롯 3 청출어람일까? TV조선은 7월 7일 트롯 오디션 본과
TV조선이 미스트롯 3 런칭을 확정 지으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킨 TV조선은 미스트롯 3를 통해 다시 한번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다분히 2022년 미스터 트롯2에 맞섰던 MBN 불타는 트롯맨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해요. MBN 역시 연말에 불타는 트롯걸 런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가 성사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나이의 제한에 한선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다연, 김태연 양처럼 굉장히 어린 트롯 스타들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오디션의 특성상 사연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 송가인 씨가 국악 전공자인데 트롯으로 전향을 했고,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임영웅님은 홀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미스트롯2의 양지은 씨 역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후 국악을 포기해야 했고, 미스터 트롯2의 안성우 씨는 시즌1의 탈락자로서 절치부심 끝에 왕관을 쓰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오디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대중의 손으로 뽑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기에 전문 심사위원단의 지지를 얻을 탄탄한 실력 이외에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사연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롯 오디션을 향한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건 미스트롯 3가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롯 1 때 최종 시청률은 18.1%, 미스터 트롯 1 때는 35.7%로 2010년 이후 방송가 전체를 통틀어 최고치의 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라고 해요. 미스트롯 2는 32.9%를 기록했지만 미스터 트롯 2는 24%를 기록했다. 결국에는 미스터 트롯 1 때 정점을 찍고 나서 미스트롯 2, 미스터 트롯 2 계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2의 경우 동시기에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의 여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화제성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임영웅님의 존재가 득이냐 실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미스트롯 3 런칭 소식을 전하며 임영웅, 송가인, 양지은, 영탁, 이찬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런 엄청난 스타를 발굴할 트롯 프로그램이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미스트롯 3에는 송가인과 양지은이 적잖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송가인 측은 우승 직후 TV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타방송사 위주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금 TV조선과 손을 잡고 활동 중이며 양지은 역시 화요일은 밤이 좋아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이 선배 우승자로서 미스트롯 3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태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들이 새로운 우승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첫 트롯 오디션이 진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한 인기를 누리며 트롯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죠. 또 그들을 쫓는 팬덤 역시 상당히 두텁다. 그들이 과연 기존 스타들을 두고 새로운 얼굴들을 지지할지 따져봤을 때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롯 시장의 파이가 작기 때문이죠. 트롯을 소비하는 계층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 하지만 이미 임영웅님 같은 경우 너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를 뚫고 새로운 세력을 확보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젊은 트롯 스타가 건재함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트롯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다. 하지만 송대관, 현철, 서른도,
태진아 등 일명 4대 천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트롯 시장에서 군림을 했듯 현재 자리를 잡은 트롯 스타들의 위상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스타가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의미다. 결국 임영웅, 송가인 등의 존재는 양날의 칼과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미스트롯3가 넘어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단 얘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분석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단계인지 아시겠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탄생한 이후 숱한 방송사에서 제2의 임영웅, 제2의 임영웅을 외쳤습니다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음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스트롯3 역시 어찌 보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현실적인 현재의 위치와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 가수의 격상된 현재 상황이 얼마나 넘사벽 클래스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런 넘사벽 클래스를 한 번 더 재입증해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태계일주2 PD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안84 연예대상 받으면 영광이지만 조심스럽죠. 자, 이런 인터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왜 언급됐을까요? 잘 기억해보니 얼마 전 이 기안84라는 예능인, 방송인이요, 임영웅 때문에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제작 발표회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기안84라는 이 주인공이자 이 예능인이 이러한 말을 해요. 같은 동시간대에 임영웅 씨의 예능 방송도 방영하던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시청률 확보할 수 있겠냐라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발언이 당시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안84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담당 PD가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연예대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쭉 봤더니 이분이 담당 PD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이 기안84라는 당사자가 임영웅님의 방송 프로그램도 동시간대인데 시청률 걱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담당 PD가 굉장히 그 당시 때 제작 발표에서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대박이 터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시청률 5.8%까지 기록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로 꼽히는 2049의 시청률은 임영웅의 마이 리틀 히어로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등 동시간대의 경쟁자를 이기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PD 담당자 역시 이러한 말을 해요. 물론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박이 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태 속에서 좀 조심스럽다. 기안84라는 이 주인공이 연예대상을 받은다면 너무나 뿌듯할 것 같다. 하지만 대상 후보다라고 거론도 하면서 어찌됐건 조심스러우며 상을 받으면 영광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박이 난 방송 프로그램의 담당자 PD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미 제작 발표 단계 때부터 이 출연자인 기안84가 직접 언급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경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명확하게 말하면 꺾었다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시청률이 5.8%이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요 6.2%가 넘었어요. 그러니 이 사실 MBC 방송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다른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의 시청률을 아직 숫자로서 이기지 못한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벌써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기안84라는 사람은
연예대상까지 지금 노릴 만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연예대상 후보를 판가름하는 기준점까지 되고 있다라는 상태인 거죠. 심지어 예전에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요, 한혜진이라는 모델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을 때 이러한 말을 해요. 거의 임영웅인 줄 알았다 라면서 막 장난을 치거든요. 왜냐면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 이 한혜진이라는 이 분과 함께 등산을 갔을 때 실물이 잘생겼다라며 어머님들에게 인기가 많자 막 자신이 장난으로 임영웅인 줄, 그러니까 이 기안84라는 당사자가 임영웅 가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연예대상 후보까지 오른 당사자가 임영웅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단독 예능 방송이지만 아마 차후에 임영웅님의 좀 더 스케일이 큰 예능 프로그램이 만약 제작이 된다면 연예대상도 저는 충분히 휩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전달해드릴 깜짝 놀랄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흑백의 요 사진입니다. 자, 요 사진이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풋풋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아마 학창시절, 대학생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과거 모습이 지금 SNS에서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의 모습도 역시나 사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이미 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명 가수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봉사활동과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널리 퍼뜨린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말 성공 아이콘으로서 극찬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번져나가는지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